예전에 방송 거의 안 하던 시절에 어쩌다 한번 들어갔는데 그때 엔지니어 선생님이 야 너는 방송을 1도 모르냐? 정면을 보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정면을? 요렇게 소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마이크 이렇게. 근데 작가지 방송인이냐고.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방송국의 마이크는 그 지향성 마이크라고 좋은 거라서 네네 방향을 맞춰서 맞아요. 그 마이크를 향해서 말을 할 때는 아주 지음이 잘 되는데 이게 또 싹 고개를 돌리거나 하면 또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지? 머니투데이 기자.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 오리나 기자님이었나? 이대호? 아니 오리나 말고 이대호 이대호 씨? 기자님 말고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 머니투데이 기자님 잠깐 한 2주 3주 아, 나오신 분 있었어요. IT, 금요일에 IT 쪽. 여기서 얘기하는데도 여기서 얘기하는데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거야. 말이 이렇게 발성이 진짜 좋으시구나. 상식적으로 혹시 그 라디오 방송국에 오실 일이 있을까봐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거 녹음되는 거예요? 네, 지금 녹음 틀고 있어요. 그래서 수 진이 형 있지. 톤이 달라졌구나. 이것은 마치 성원 시험 보러 갔을 때 여기 불 좀 주세요. 그 목소리요. 그래서 목소리가 갑자기. 아저씨 여기 풀 좀 주세요. 불 좀 주세요. 정말 불 좀 주세요 드립을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11일 커피타임 연타임을 들어보시면 지난주 화요일 네. 커피타임. 간혹 가다가 그렇게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 11일에 파일이 뒤에 사람이라서 그 일부러 그랬다는 썰이 있던데. 그러다가 막 잡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을 때 그게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가끔 그런데요. 저희 PD가 실수한 건 아니고 그 뭔가 알 수 없는 오류로. 근데 그게 이제 새로 고침하거나 아예 저는 핸드폰 껐다 키니까 업로드 새로 됐을 때 반영이 되더라고요. PD도 없는데 뭘 PD를 옹호하고 그래요. 없을 때 얘기하죠. PD 잘못이지. 잘못 올라간 건. 그거 하나를 못하냐. 그러니까 PD 잘못이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따 편집할 때 들으면 깜짝 놀라겠네. 고 기자님은 은행에 계실 때 차고 송금 없었어요? 저는 차고 송금은 없었고 제가 들었던 얘긴데 그 은행에서 이렇게 시제를 맞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제를 맞추는데 돈이 너무 많이 크게 비어서 100만 원 넘게 비어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를 이제 찾아보니까 고객한테 더 입금한 거지. 그러면 이제 더 입금을 하게 되면 네.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저러해서 그 더 입금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돈을 빼겠습니다라고 하면 대개 경우 고객이 오케이를 해요. 이제 돈을 근데 막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일단은 빼고서 그 이제 서류 보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서류 꼭 이제 그 저기 사인해 달라고 나중에 은행 오셨을 내가 때. 동의했음을 확인하라. 네, 네, 네. 근데 전화로 이제 확인을 받고 돈을 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거를 당시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긴데 어떤 지점에서 되게 크게 하여간 펑크가 났는데 이거를 싫다고. 안 돌려주겠다. 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은행 끝나고 찾아가가지고 빌어갖고 겨우 받아왔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돌려주겠다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그분 입장에선 당시에는 그거죠. 그거 이렇게 종이로 써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면 되게 귀찮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냥 집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지들이 잘못 입금시켜가지고 나를 은행으로 오라가라야 귀찮아 죽겠네, 바빠 죽겠는데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해보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아니요, 그냥 공감을 해보자면. 돈이 물론 남의 건 돌려줘야 되지만. 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쵸. 아니 그거 그냥 지금 나오시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은행 오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라도 왜 가야 되냐? 해봤네. 나 니네 은행 쓰지도 않는단 말이야. 봐봐 해봤어. 이거 해본 너무 거예요. 리얼한데요? 이건 해본 거예요. 너무 이건 연기가 리얼한데요? 아니라 이건 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사은품 뭐 줄 건데? 야 오라가라 했으면 그래 나 뭐 주는데? 뭐 소고기? 언제까지 가면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데? 소고기 어디? 안심이냐? 요즘에 은행에서 뭐 주지도 않아요. 잘 그러고 보면 달력 이런 거 많이 줬었는데. 그게 이제 소장님이 이른바 VIP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VIP는 여전히 주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은행의 이 사은품 전략이 네. 예전에는 그냥 약간 무차별적으로 좀 다 일단 깔고서 그 다음에 이제 더 VIP는 더 챙겨주고 이런 건데 네.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까는 걸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아예 없애고 정말 돈 되는 고객한테는 정말 더 훨씬 더 고급의 뭐 줘요? 뭐 그 고급의 뭐?
그게 이제 은행 차원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제 직원이 지점에서? 있잖아, 담당 직원이. 아. 직원이 이게 이른바 이제 자기 마케팅인 거죠. 아 예전에 저 그 테헤란로 쪽에 있을 때 음. 테헤란로 IBK 중앙지점 테헤란로 지점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연초쯤 돼서 고객 모객을 해야 될 때 적금 가입하면 식용유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거 많이 한 했었는데. 9,000원짜리 식용유 세트, 카놀라유 뭐 이거 세트 있는데 소장님 추석 때마다 몇몇한테 식용유 챙겨주시거든요. 아 그 식용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나나 했는데 식용유가 그거였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제 쏠쏠하게 챙겼죠. 아. 10만 원 가입하고 그게 이 시세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한 9,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세트가 10만 원 가입하고 그 정도 받아가는 건 꽤 높은 이율이니까 그런 거 그리고 챙기는 다음날 해지하고. 아니죠. 그냥 두죠. 또 그래도 그냥 그거 삼아서 돈도 모으고 또 그렇게 그거는 이제 소장- 정치 자금. 나중에 정치할 때 쓰셔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했구나. 10만 원씩 모아서 120만 원으로 연간 아이고 요즘 뭐 정치할 때 돈 많이 안 돼요. 이번에 뭐 맞아 이준석 대표도 뭐 얼마 안 그래. 썼다고. 아, 돈이 그래요? 남았대. 그래서 뭐 어디 뭐 반납했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아니요 저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냥 따로 있고 정치 자금은. 아니요 식용유 받으려고 한 겁니다. 식용유 받으려고. 식용처럼 매끈한 정치를 하겠다. 아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 아니 가야 돼. 아, 아까 약속했잖아요 방송에서. 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니, 하겠다고 하세요. 저진용자들을 위한 대출 확대하겠다고 아까 방송에서 공언한 거잖아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거 본인이 그분들이. 하겠다라는 자기 실현적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시면 정말 할 된다니까. 생각이 있나 보다. 아닙니다. 할 생각이 없는 분은 알았어 할게. 그러니까 자꾸 찍어놔줘 부인하는 거 보이고 보니까 너무 하는 많던데. 거냐고. 앞니를 제가- 모르잖아요. 알았어 할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네 6월 며칠이죠? 6월 15일에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또 트집 잡을 거 아니야? 아니 정치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 정치인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노상방뇨 전과만 없으면 생각해 아 봅니다. 이거 어디 가서 아니, 근데- 노상방뇨라도 해야 되나? 그 전과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면할 때 뭐 다 없애주는 거. 아 8.15 특사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거에 다 들어가서 이미 없어지지 않았어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뭐 없어졌을 못 거예요. 나갑니다. 근데 그 사급 불법 사금융 그 관련돼 가지고 그 제가 방송에서 말 못했던 게 실제로 이제 서민금융협회인가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지금 24%로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높은 이자를 쓰고 있다는 사람들이 70%였어요. 그니까요. 그게 아니, 돈은 빌려야 되고 빌려주는 곳은 빌려주는데 빌려주면 그 금리는 불법이라고 하고 없고. 네. 그 금리보다 낮은 금리 받으면 이분한테는 돈 못 안 빌려주고 빌려준다 그러고 어쩔 수 그럼 없는 어떻게 거예요. 해요? 그분은 그럼 뭐 누가 돈을 주나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게 법정 최고금리인데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른바 이제 불법으로 해가지고 어째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최고금리 자체를 낮추는 것도 물론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거면 최고금리 진짜로. 5% 낮춰버리지. 진짜로 좀 적용이 돼요. 두 번째네요. 뭐가요? 정책. 이게 약간 김현우 표 2호 공약. 아니 1호 공약 서민금융 확대, 2호 공약 법적 최고금리 5%. 말도 안 되죠. 이재명 5% 지사보다 낮춰. 한 걸음 더 아니, 나아갑니다. 이재명 지사 11% 얘기했는데 11이 뭐야? 기왕이 5%지. 아니 그럴 거면 마이너스로 낮춰버리지. 왜? 돈 빌려가면 돈 드립니다 이러고. 마이너스로. 그게 그렇게 조절되는 거면. 오케이. 조정되는 대통령 되는 거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슬슬 정치색을 드러내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예요. 그게 되게 고마운 거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법정 최고금리를 강제적으로 좀 낮추면 또 이제 괜히 더 받는 금리가 줄기는 줄 거야. 쓸데없이 더 받는 조금씩은. 것. 그렇긴 한데 정말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가는 서민들이 불쌍하면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안 빌려주잖아요. 무슨 서민금융 114든 혹은 뭐든 거기서 빌려준다면 햇살론 뭐 이런 거에서 그러면 그냥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지 말고 그걸 저기로 그냥- 가세요라고 안내하면 되잖아. 근데 그 허들은 또 높아요. 거기 가도 또 안 빌려주잖아요.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용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은 객관적으로 보면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빌리러 오시는 건데 네. 그분이 한 달 후에는 돈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도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돈 빌려주는 건데 그 비싼 어쩔 수 없죠. 먹고 살려면 비싼 금리로 빌려줘야지 뭐 네. 서로. 그래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서로 고마운 건데 마치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 그 청소 잘 안 돼 있는 공중 화장실 같은 거예요. 고금리 대부업체라는 건
그런 거죠. 저거 지저분하니까 치워. 그러면 저 뭐냐 저거 치워 그러면 급한 사람이 그러면 길거리에 다른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든가. 갈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늘리든가. 그게 아니라서 누가 딱 들어갈 때 저거 지저분한 거 누가 모르나요? 그래도 난 딴 데 배 없으니까 급하니까. 이 자리에서 급한데 딴 데 없으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지저분해 없애라고 하면 당분간은 깨끗해 보이지. 그럼 그 근처에서 막 급하신 분은 어디로 가나? 불법으로 이제 노상방뇨 전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노상방뇨가 불법 사금행위입니다. 그래서 노상방뇨라는 게 얼마나 아니요. 아니요. 삐. 죄송합니다. 참. 아니, 내가 안 했다니까. 나 자꾸 보니까 내가 했다가 걸린 것처럼 자꾸 나 스스로도 그냥 안전벨트였어요. 그러나 뭐 한 적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피님이 아닌데요? 오셨습니다. 어른들 가셨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피디님 갑자기 참. 스타벅스 커피가 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주말에 이제 집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이제 요새 주변 집이 친정 친정집. 강원도. 네. 아, 근데 요새- 야, 남편과 사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거긴 일터 제 2의 일터라고 아까. 야 집에 갔다 왔는데 그럼 거기 엄마 집은 집이고 아니.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들과 그 사는 앞에 집은 이제 뭐예요 그럼? 고향 집이 이제 생략된 말꼬투리를 건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야 내 마음의 서운하겠다. 고향은 남편이 아니고. 아니. 근데 여기 그게 제가 최근에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서울은 아니고 약간 외곽에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지방 도시에 카페를 갔는데 요새 카페가 약간 대형으로 해가지고 엄청 크게 만들어놓은 그런 카페가 유행이더라고요. 지금 평택인가에는 1,600평에 달하는 카페도 있다고. 카페 여러 개 붙인 거. 네 맞아요. 그런 카페도 있다라는데 거기는 못 가봤고 제가 가본 데가 이제 동탄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도 엄청 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약간 그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카페가 좁으면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 크니까 이게 막 돌아다녀도 약간 민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당이 그렇게 야외도 넓다는 있고, 거예요? 야외도 야외도 있고. 있고. 카페 자체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고향집에 왔을 때도 카페를 갔는데 이제 빵도 팔고 이제 카페도 파는 이게 가게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게 커피를 팔겠죠. 커피로 카페. 난 그냥 넘어갔는데. 물론 카페도 매물로 나와 있을 부동산 수 있어요. 대여 팔 수도 있잖아요. 부업으로 거기서 다른 카페를 팔고 이렇게. 카페가 원래 커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음료 그런 거지. 카페 이런. 카페. 근데 아무튼 그 보면서 아이, 이게 어쨌든 그렇게 외곽에 있고 거기에 이제 장시간 머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음식을 같이 팔고 같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가격이 보면은 비싸요. 근데 제가 비싸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보면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보다 커피값이 비싸면 비싼 거고 비슷하면 비슷한 거고 그치. 싸면 싼 거. 기준이 스타벅스 가격이었어요. 표준이 돼버렸구나. 네, 표준이 돼버렸어요. 맞아. 경제 방송의 표준이 성경제인 것처럼 아, 그렇죠. 아니죠. 경제방송 표준은 성경제 아니에요. 우리가 표준이지 그럼. 아니 그냥 하이엔드죠. 하이엔드. 성경제. 우리 작가 바꿀까? 하이엔드 싫어요? 싫어요. 아니 이건 표준이 겨우- 돼야지. 표준이 겨우 돼야죠. 하는 게 표준이에요? 표준이 돼야지. 겨우 하는 게 표준이야. 우리가 지금 겨우 하는 게. 겨우 하는 거예요. 겨우 하는 거. 이 정도 겨우 아 하는 이러다 거예요, 진짜. 올린다고. 그 스탠다드를 올리면 어떡하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이 이제 아 기준으로 4,100원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외곽에 있는 카페는 6,000원. 이제 아 기준으로. 스타벅스는 아, 아가 몰라. 4,100원이에요? 네. 네, 4,100원. 전 제 돈 주고 먹어본 적이 없어. 얼마인지 몰라요. 야. 오. 왜냐하면 브랜드 커피는 늘 누가 사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진우 형이 사주거나 음, PD가 법인카드로 긁어주거나 안 그러면 이제 못 가죠. 스타벅스는. 비싸서. 아 이게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맛있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맛이 달라요라고 했는데 이게 스타벅스가 그거 있죠. 커피 잘하시는 분 계세요? 세 분 중에? 잘. 원두에 뭐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우 형은 딱 4종류의 커피만 있다고? 뭐 뜨거운 어떡해요? 커피, 차가운 커피, 우유 들어간 커피, 안 들어간 커피. 아하. 커피는 딱 4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커피, 차가운 커피. 우유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뜨거운데 우유 들어간 거, 뜨거운데 우유 안 들어간 거. 투바이투. 아, 투바이투구나. 2, 4. 커피 왜요? 아, 커피 이 원두를 이제 네네. 뭐 공정무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본인 커피 좀 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어디서 그냥 읽어보니까 그런 거 공정무역을 통해서 이제 커피 원두를 조달하는 그 브랜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스타벅스도 뭐 그런 축의 하나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왜 얘기하냐? 오, 아니, 그냥- 콜라가 왔습니다. 왜 얘기- 와, 여쭤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PD 형이 아시나 누가 세 분 중에 아시는 분 냉장고에 계신가? 있던 근데 공정무역으로 코카콜라를. 조달하기에는 스타벅스가 그 너무 다량이기 때문에 다는 못할 거예요. 뭐 일부 한다 그러는데 일부만 할 거예요. 일부만. 1kg에 근데 4센트인가? 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커피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현지. 얼마 주면 공정이에요? 그럴 때? 얼마 주면 공정이냐? 글쎄요. 공정무역이 뭡니까? 공정 가액이 있겠죠. 어떻게 공정무역 커피라는 건 어떤 커피를 공정무역 커피라고 합니까? 그 어렴풋이 이해하기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아 원주민들에게 그러면 우리 네. PD가 되게 불공정하네. 왜요? 난 나의 대가는 저금보다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그건 맞는 지금 것 같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사실 내 지금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아니 정하지? 이게 듣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그 이제 뭔가 서로 이제 원고를 주고받고 했을 때 즉각 그 일자가 사라지고 가장 먼저 있는 분은 언제나 작가님. 작가님 근데 그건 몇 모든 시 작- 몇 모든 시에 작가가 그래요. 해도 몇 시에 해도 항상 그건 모든 작가가 그래요. 근데 거의 하루 지금 일 안 종일이에요. 하잖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응. 커피 먹고 놀잖아요. 아 이거 이것도 일하는 거죠. 봐봐요. 저기 악덕업주의자. 야 진짜 이걸 일로 안 이걸 일로 안 본다니까. 본다. 그러니까. 음. 그래도 PD는 커피라도 먹여가며 일 시키는데. 갑자기 작가 얘기하니까 그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 그때 아이템으로 다뤘었나? 그 왜 이제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적용이 되잖아요. 네.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나오면서 저도 이제 프리랜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고용보험을 여기저기서 다 떼고 있습니다. KBS 떼고 MBC에서 떼고 SBS에서 떼고 예술인, 다 예술인. 떼고 있어요. 근데 직장이 있으셔도 떼요. 직장이 있어도 MBC에서 떼요? 떼요. 네. 떼요. 아, 어떤 신분이라도 어. 그 예술인 활동으로 네. 소득이 발생하면 어. 그 원천 징수해서 너무 억울해요. 네. 억울하죠. 아니 억울하다기보다는 아니 나는 아마 제 느낌으로는 제가 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어느 한 군데라도 제가 뭔가 일을 하고 있고 원고를 뭔가 쓰고 있을 음. 테니까. 네. 근데 완전히 어쨌든 제로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제로가- 고용보험은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제로가 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든 일을 그만두실 때가 오잖아요. 그거는 은퇴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 정년이나 계약의 만료로. 근데 65세 이상 그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65세 이상 안 되죠. 아, 우리는 65세 이상에도 계속 열심히 원고 쓰고 일하고 맞아 방송할 이래야죠. 거예요. 아니 누가 써줘야죠. 그란 나를. 나는 기자님 모셨어요.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국 노래자랑 와, 지금도 이렇게 말 많은데 할 거야. 그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기업 다니는 직원들은 어. 고용보험료 낼 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따지면. 맞아요. 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나는- 보면 나는 이 고용보험료 왜 내지? 예. 건강보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병원 거. 다니시는 내가 만약에 병원장이야. 내 병원이 있어. 그분은 건강보험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프면 나 우리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으면 되는데. 아니 정형외과인데 다른 데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종합병원, 종합병원 원장이라고. 종합병원급. 서울대학병원 이렇게 큰 데 말고. 종합병원 원장도 내야지. 언제까지 영원히 종합병원 원장이겠어요? 그 몇 년 하다 마는 거지. 그 아니 제 아는 말의 인맥들도 취지는 있고. 약간 근데 아깝다는 걸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 이제 프리랜서들에게 안전판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데 음. 별로 그 안전판을 위해서 당사자로서 내는 별로 거죠. 반갑지가 않네요. 그렇죠. 저도 다 떼고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떼는 게 막 많아가지고 돈이 아쉽다라기보다 그게 얼마를 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뒷자리가 되게 지저분해져요 돈이. 아니 그렇게 떼야지 또 어려운 분들 그쵸. 돕죠. 근데 아까 그 공정무역 커피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공정무역 커피가 이제 그 동네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사실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이겠죠, 그죠? 시장 그렇겠죠. 가격보다 네. 비싼 임금 그 나라치고는 비싼 임금 네, 주고 일 시켜서 만든 커피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자리 그게 없어지겠네.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공정무역 커피 농장이 있고 비공정무역 커피 농장이 그 나라에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타공정무역이면 이게 돋보일 리가 없지. 그렇죠. 비공정무역도 있겠, 불공정무역도 있겠죠. 네. 그럼 거기는 임금을 싸게 주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당연히. 다들 공정무역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싶죠. 그 나라 근로자들은.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떻게 뽑나요? 선착순입니까? 추첨입니까? 역시 다자녀 우선 청약 통장입니까? 응? 그거 어떻게 뽑습니까? 그걸?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정무역커피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지? 그게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게 의문이었어요. 이게 괜히 더 주는 거잖아요. 그 커피 농장 그쵸. 주인 입장에서 나는 보면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 공정무역 그죠. 커피 브랜드를 달려면 혹은 뭐 마음이 좋아서 더 줄 수는 있는데 더 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A 공장 공장장이 우리 공장에서는 월급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동네 다른 공장 다니는 직원들은 내가 왜 저 1,000만 원짜리 공장을 두고 여기를 다니나 해서 다 몰릴 텐데 그럼 그 공장 직원들 어떻게 뽑죠? 선착순? 그러게. 그럼 뽑아서 아주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집에 여전히. 가세요라고 하면 그게 좋은 건가? 분명히 그 사이에서는 그러면 뒤로 뭔가 오가겠죠. 그 뽑는 매니저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잘리면 큰일 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뭐 비인간적인 서비스도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밖에 나가면 여기 공정무역 커피 농장에서 일하려는 근로자들이 정말 줄 서고 줄 서면서 매일 명절 때 뭐 굴비 사오고 그럴 텐데 안에 있는 직원은 얼마나 친인척으로 뽑나? 그러니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서 결정되는 노동 가격보다 더 주고 뭔가를 하면 착하다라는 개념이라는 게 되게 실제로 들어가면 모호한 거예요. 나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무역 커피 하면 저건 착한 커피. 불공정무역 커피는 나쁜 커피인데 착하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시장 가격대로 주고 하는 건데 시장 가격이 낮을 뿐이지. 그 나라가 다른 일자리가 없으니까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이 처우가 열악한 건데 그건 커피 농장 주인이 잘못이 아니라 다른 대안 일자리가 없으니까 없다. 거기라도 와서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이키 운동화 만드는 어린 아이들이 예,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루 한 달에 1달러인지 하루에 1달러인지 받고 하루 종일 그 공을 꼬매는데 그 꼬맨다고 그 공장에서 일 시키는 그 공장장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아이에게는 그것이 가장 유일하고 최선의 결과니까 거기로 온 건데 우리 오늘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대부업체랑 얘기하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거 나쁜 거야. 문 닫아 그러버리면 나는 음. 그거라도 받는 게 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거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착한 대부업체가 되세요라고 해서 와 좋아 연 3%에 돈 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착순 5명 와서 빌려가고 끄신 건데 부대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착한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또 그냥 또 놔둘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이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어차피 그 쟤네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라도 쟤네라도 와서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쨌든 그런 변화의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어쨌든 작은 파란을 일으키면 이제 파장을 일으키면 좀 다른 것도 이제 다 변하게끔 이제 사회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믿음에 따라서 그런 그래서 공정무역이나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시도이나 네. 그 시도가 그 방향이 아니다. 그 방향이 아니다. 그럼 그 나라가 음. 그 나라 아이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아니면 그 나라에서 뭔가 어떤 변화가 생겨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기면 커피가 아닌 그 뭐 커피 농장에서 일하라고 해도 안 해요. 어차피 우리 요즘 일합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고용주들이 굉장히 공정하고 착해져서 우리가 그 이제 험한 일 안 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대안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고 그럼 저절로 근로 환경이 좋아진 것처럼 그 나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나라에서 비싼 인건비 주고 했으면 도장 땅 찍어주면 그 다 조카 사촌 이런 애들 와서 비싼 인건비 하는 거지. 그걸 누굴 어떻게 정하겠어요 그거를. 그런 일자리가 많아지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게 정부에서 제공한다는 공공임대 같은 거 있잖아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표했던 거 누구나 집 같은 경우에 그것도 비슷해요. 이게 한 1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처음 들어갈 때 5억 만약에 10년 후에 팔 때 7억 시세 차익 2억 전부 다 그냥 주겠다는 거 1만 가구한테 언뜻 맞아요. 보면 좋아요. 괜찮아요.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고 16%만 내면 10년간 살게 해주겠다니까. 근데 그 2억을 왜 1만 가구에만 주는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른바 그냥 몰아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아주기. 몇 정부가 명한테 공급할 몰아주기.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게 뭐 그런 거밖에 없긴 한데 근데 그건 또 있다요. 그러니까 있다요. 뭐가 있다요? 뭐냐면 그 특정 계층에게 싸게 주는 건 불공정한 거긴 한데 그런 싸게 주는 제도가 존재해야 누구나 나도 그럼 저걸 싸게 받아야지 집 안 사고 기다렸다가 싸게 받아야지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집을 안 사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는 덜 올라가는
그 효과가 효과가 있어요. 있다라고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근데 이런 게 계속 나오냐는 거죠. 기다리면서 이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집 사는 건데 또 야, 시세 80%에 공급하는 게 앞으로 꾸준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좀 기다려 보자라는 그렇죠. 판단을 내리는 분도 계실 테니.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물량이 너무 적어요. 음. 만 가구. 그 어차피 여기 물량이 주택 더, 지을 거라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실은 싸게 주는 건 그 수급에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네. 시세보다 싼 걸 공급하든 시세와 동일하게 공급하든 시세와 비싸게는 공급은 못할 테니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같아요. 그리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같고. 그러니까 정부가 아파트를 지을 때 100가구가 있는 곳에서 정부가 10가구를 더 지을 때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하든 시세와 동일하게 분양을 하든 결국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고요. 시세보다 싸게 공급을 해도 어차피 다음 달에는 시장 가격에 맞춰서 또 올라가서 거래될 테니까 분양받은 분에게 혜택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건 같은데 그러니까 시세와 맞춰서 똑같이 분양하는 게 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고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이유는 그건 있겠죠. 그거는. 싸게 공급해야 희망을 갖고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너무 과연 나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올까 싶은 희망이라. 우리는 집값 올라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거 낡아가는 거 진짜 문제다요. 그거 김현우 소장님 꼭 그거 기억해 두셨다가 집이 낡아가는 나중에 거요. 국회 가시고 그러면 3호 공약 꼭 좀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이제 계속 낡아가니까 낡아가는 집은 이제는 자꾸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 이제 자꾸 또 재건축하게 해주면 집값 오르고 그러니까 자꾸 누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른다고 집이 안 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더 낡아간다고요. 네. 특히 아파트는 그 30년, 40년의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면 급속하게 낡아간다고요. 휙 사람하고 똑같이요. 뭐. 네,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게 일정 부분이 있어야, 그러니까 조금 있어야 또 이제 새 아파트도 생기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었던 시기가 있고 신도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80년대 후반에 네. 200만 원 건설 뭐 이런. 그 200만 원가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낡아간다고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재건축하면 되지? 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집중적으로 재건축이라는 건 그러면 분당을 자 오늘부터 다 민다 부숴서 한꺼번에 진 다음에 거기 사는 분들 어떻게? 예전에 집중적으로 지을 때는 허허벌판이었으니까 다시 그냥 집중적으로 지을 수 있죠. 200만 호를 한꺼번에 짓겠습니다가 가능하지 허허벌판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사람들이 다 사는데 이 200만 호를 다시 짓겠습니다 하고 하면 밀면 이분들 어디 가서 살아요 그동안.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 순차적인 계획을 아무도 지금 안 만들고 있어요. 그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올라가나요? 재건축하면 집값이요? 좋아지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김현우 소장님 당연히 아침에 그 나올 때 세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집값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재건축을 그렇게 누르고 있는 이유가 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부의 판단이죠. 그런가요? 실제로? 실제로 보면은 재건축 단지가 약간 집값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재건축을 하면 왜 나부터 자꾸 부동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재건축을 먼저 하면 끝내지 않았어요? 새 아파트 나오니까 당장은 올라가죠. 네. 당장으로 아니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 헌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비싼 비싸죠. 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죠. 그러나 그건 새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테크놀로지의 업그레이드가 아주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요. 와 이러면서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나 그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그렇게 늘어난 새 아파트들 때문에 새 아파트 가격은 또 안정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거죠. 3억짜리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10채. 조금 새 아파트 5억 뭐 8억짜리 아파트 10채가 있는데 5억짜리 아파트 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 이게 한 10억으로 올라가고 새 거니까 8억보다는 좀 좋으니까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진우 선배가 말하는 거는 그 아파트 시가총액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거잖아요. 다우 지수가 뭐
계속 올랐다. 몇 배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다우지수라고 하는 건 승자의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쵸. 여기 있다가 나쁜 애들 빠지고 새로운 에, 애 에, 들어가고 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오른 건데 아파트도 뭐 아파트의 시가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도 옛날 아파트가 사라지고 비싼 아파트가 새로 올라오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른바 우량주가 거기에 편입되는 느낌인 거니까 네, 되는 네. 건데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일단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가 하나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 시세가 다 그것 따라서 약간 움직이는 경향이 올라가지. 있다는 거죠. 올라가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해주면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니까 전체적인 다 가격을 같이 또 끌어올릴 것이다. 올려버리니까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근데 재건축이라는 게 10개를 허물면 10개만 딱 짓는 게 아니라 추가 공급이 이루어진다. 네. 그게 좀 커지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 재건축을 하는 맞아요. 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죠. 그렇죠. 사람들은 집이 필요 없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안 한다고 집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인구수 대비 혹은 세대수 대비 필요한 가구수 대비 주택이 있든 없든지 간에 계속 새로운 집이 생기면 하긴 하는데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합시다라고 하면 그동안 눌려있던 것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임기에 활성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정부도. 그거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네. 그동안 재건축을 억눌러 왔으니까 꽉 재건축 눌렀던 아파트의 스프링을-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당연히 눌려 있다고요. 예. 불확실성이. 그런데 활성화시킵시다 하면 그거는 톡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고 어차피 한번 누구나 어떤 임기에도 올라가야 되는 건데 언젠가 한 번은. 내 임기에는 올리고 싶지 않은 게 1번. 그리고 내 임기 아니라도 지금 오르고 있잖아. 아파트 가격이. 이럴 때 또 올려야 되겠니? 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러나 오르는 이유가 재건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안 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오르는 거라서 이거는 눌러도 오르고 안 눌러도 그렇다고 오르고. 안 눌러도 오르고 그럼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합시다. 지금부터 제가 스프링 조금 누른 거 튕길 테니까. 저는 잠깐 순간 다음. 딱 본인이 하겠다는 아니 거예요. 합시다가 대선 선언이네 이거는. 뭐라는 거야 진짜. 출마 선언, 이 대선 톤이- 출마 선언이네. 합시다. 그럼 합시다. 그래 지읍시다. 그럼 그럼 오늘은 어. 김현우 대통령 미래 대통령 나 순간 합시다. 되게 자연스럽네. 대권 출마 선언으로 끝.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